자, 이제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하시면서 여기 날짜가 찍히는 거를 저희 패턴에 맞게 한번 찍어보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날짜나 숫자, 콤마, 뭐 달러 이렇게 붙여서 원표시 이런 걸 붙여서 사용할 때 쓰는 것도 JSTL에 있어요. JSTL에 이런 걸 국제 표준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포메이션을 만드는 FMT 포맷 이런 FMT라는 영역에 속하고요. 그 while, for, 뭐 if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JSTL의 코어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영역이 조금 틀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FMT를 쓰기 위해서 view.jsp 쪽을 먼저 엽니다. 자, 여시는 파일은 view.jsp입니다. view.jsp를 여세요. 여시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태그를 등록을 한 개 해서 쓸 거예요. 꺽스페이스 JSTL 등록할 거라서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태그 라이브러리 이렇게 쓰시고요. 프리픽스 돼 있는데 프리픽스는 보통의 경우는 FMT라고 포메이션이에요 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써줍니다. 영역 이름을 그냥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태그 dir 아니라 URI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JSP, JSTL에 FMT가 있어요. FMT가 있고 함수도 있고 XML도 있고 엑셀도 있고 이게 코어만 있는 게 아니구나. 코어도 있고 FMT도 있고 펑션스도 있고 SQL도 있고 XML도 있구나. 근데 다른 것들은 디자이너한테 하라고 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코어하고 FMT를 많이 써서 디자이너한테 이 정도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떠밀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네 번째 FMT를 선택해 주세요. java.son의 뭐 JSP의 JSTL의 FMT입니다. 그 프리픽스는 FMT로, 코어는 C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얘 왜 썼냐면 날짜 포맷 맞추기 위해서, 콤마 찍기 위해서, 뭐 달러, 원표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할 때에는 이제 FMT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글보기를 하는데 글보기를 그냥 부유만 찍었어요. 부유만 찍었는데 저희가 찍히는 거를 그냥 쓸게요. 지금 이제 번호를 찍을 거고요. 번호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제목 찍을 거고, 그 다음에 내용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작성자를 찍고, 그 다음에 작성일을 찍고, 작성일 조회수를 찍고, 조회수. 뭐 비할 태그 써가지고 제일 간단하게 그냥 허접하게 이렇게 만들어 쓸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지난번에 다 만들었던 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세요.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데 날짜 작성일만 좀 변경을 하셔야 돼요. 자, 번호는 그냥 쓰시면 되겠죠. 달러 증거를 부여 안에 보면요, 부여 보면 넘버가 있어요. 얘가 번호죠. 번호고 BR 태그 뒤에 붙여줄게요. BR 해야 줄바꿈은 하죠. BR 태그 붙여서 하시고요.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전부 다 붙이고요. 내용 프리태그 안 붙일게요. 그냥 이제 쭉 해서 뭐 스페이스바나 엔터 친 거 그냥 보이게 할게요. 지금은 그냥 내용만 중요하니까 타이틀이라고 쓸게요. 타이틀, 내용은 컨텐트, 작성자는 라이터이고요. 작성일은 라이트 데이트이고요. 조회수는 히트가 되는 거죠. 히트.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면 그 날짜가 조금 이제 작성일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이제 날짜에 해당되는 게 우리 형태가 생각하던 형태가 아니니까 고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뒤 밑에 요거 나온 건 지울게요. 지금 맨 끝에 div 지운 건 날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고쳐봅니다. 등록한 여기 그 그냥 이렇게 부여 찍은 거는 지웠어요. 부여 찍은 건 좀 지워주시고요. 따로 이렇게 해서 쓰는 걸 하시는데 작성일 할게요. 작성일 부분은 태그를 한 개 등록시켜놨는데 FMT 태그라는 것을 등록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FMT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일을 표시를 한다. 한번 해볼게요. 꺽쇠 표시 FMT 쓰시면 땡땡 다음에 포맷 데이트가 있어요. 날짜 형태를 만드는 게 있구나. 포맷 데이트 더블 클릭하시면 포맷 데이트가 나오고, 요 자체 달러부터 이렇게 쓴 게 밸류예요.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쌍따옴표 밖에다가
이 쌍따옴표 띄어쓰기를 하는 순간 이가 이상해져요. 데이터는 그냥 날짜에 해당되는 거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 데이트 여기다 밸류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하시면 형태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세로 고침 하시면 형태가 이렇게 달라져요. 2021년 점이 기본이네요. 점이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패턴을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패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날짜만 집어넣으면 점점점 해주니까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포맷에서 또 뭐가 있냐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패턴을 만들어 쓸 수 있다. 그래서 YYYY 다시 MM 다시 DD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거 대문자로 쓰세요. MM은 YYY는 소문자, MM 대문자, DD 소문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2021년 뭐 4월 8일로 되는 거예요. 그 MM을 대문자로 쓴 이유는 자바에서 그 날짜 월을 쓸 때 미니트 분하고 월하고 앞자가 똑같아요. M자죠. 그래서 그 월을 쓸 때는 대문자 M을 쓰고요. 달을 쓸 때는 분을 쓸 때는 소문자 M을 써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두 개를 겹쳐서 쓰는데 이거는 그 자바의 그 심플 데이터 포맷이라는 클래스를 참조하시면 돼요. 클래스의 도큐멘트를 참조하시면 그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이거 자바 부분이기 때문에 자바에 해당되는 도큐멘트를 참조를 하셔야 돼요.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점으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점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이게 이렇게 해서 세로 고침할게요. 그래서 F 눌러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두 자리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 자리에 맞춰서 찍히게 됩니다. 이게 10월, 11월에서 한 것을 보시면 되고요. 두 자리에 맞춰서 찍히게 되고 여기에 M을 한 개만 이렇게 써가지고 저장을 하셔서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한 개만 해서 세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이제 0이 안 붙게 됩니다. 두 개를 쓸 때는 0이 두 자리에 꼭 맞추고 한 개만 쓰면 두 자리에 안 맞히는구나, 한 자리를 맞히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시고요. 보편적으로 두 개를 이렇게 맞춰줘요. 맞춰서 사용하시는 걸로. 대시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선생님 이거는 입력할 때 대시를 쓰니까 저도 대시로 전부 다 쓰고 싶어요. 그럼 대시 밸류에다가 대시를 그 값은 원래 받을 때 값은 오라클에서 대시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대시를 표시할 때 점을 표시하고 싶으면 점을 이렇게 써서 내 맘대로 패턴을 바꿔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바꿔 쓸 수 있으시고요. 이거 점 대신에 연 같은 거 쓰면 안 되나? 그냥 연 이렇게 쓰고 월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월 그다음에 일 뭐 이렇게 이런 거 한번 테스팅 해볼 수 있어요. 그죠?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저장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될까요? 이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연월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월일 중간에 있는 건 그냥 문자구나. 점 그냥 문자 대신 그냥 문자. 그러니까 문자를 집어넣으면 문자 그대로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타 문자 말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쉽네. 뭐 어렵진 않네. 그죠? 직관적이고 맞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그 DB에서 처리를 안 하고 이제 화면단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화면단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날짜 계산이 가능해요. 날짜 계산. 예전에는 날짜 계산을 할 수 없고 문자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분할해서 했어야 되는데 날짜 계산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날짜는 바꿨고요. 제가 이제 글수정을 눌러요. 그럼 어디로 가죠? 업데이트.to 메소드 방식이 요청하는 메소드 방식이 뭐죠? get 방식이죠. get 방식. 그럼 컨트롤러에서 get 방식에 해당되는 업데이트를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보드 컨트롤러 가시고요. 이제 get 방식으로 가는 이제 쭉 해서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의 get 방식 여기 있죠? 업데이트 폼으로 가는 수정 폼으로 가는 쪽에 가서 이제 쓰는 거고요. 그래서 get 방식이고 여기서 업데이트.to입니다. 업데이트.to를 이용해서 저희가 할 거고요. 그럼 이제 그 하실 때에 뭐가 필요해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가 필요해요. 정보가 프레임 짰어요, 안 짰어요? 짰어요. 글보기 할 때 정보를 가져서 뿌리는 걸로 짰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죠? 가져와서 어디다 담아놔야 돼요? 모델에다 담아놔야 돼요. 모델을 파라미터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모델 좀 줘. 이렇게 달라고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파라미터로 모델을 받는 걸로 쓰셔야 돼요. 작성을 하시고요. 이제 게시판 수에 들어왔는데 얘를 이제 어디에 담아요? 모델에 담아야 돼요. 그럼 모델.add attribute
이름은 부유고요. 부유. 글보기 할 때랑 똑같죠. 그 서비스에서 서비스 점 쓰시면 뷰 메소드를 이용해서 넘버를 받는 걸로. 넘버 받아야 되는데 넘버 어떻게 하지? 넘버 쓰세요. 쓰시고 세미콜론 찍으세요. 넘버 파라미터로 달라고 요청하면 되죠. 콤마 쓰시고요. 야 넘버 좀 줘 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롱 타입이고요. 넘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 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뷰가 보시면 이게 서비스 뷰가 롱 타입 아니었나? 보시면 근데 이제 얘가 무슨 오류가 빨간색이 막 나니까 무슨 오류가 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하얘져요. 그러지 말고 마우스를 갖다 대봐라. 마우스. 메시지가 뭐라고 나오는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보면 unhandled try catch finally 얘가 들어오 시켜야 되는 걸 안 했구나. add throws declaration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됩니다. 보통 에러가 나면 보통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것저것 검색은 해보지만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가 어딘가에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 메시지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보셔야 될 거는 마우스를 갖다 대는 거예요. 아시겠죠? 갖다 대서 이렇게 해서 에러를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넘버에 해당되는 거 가져오면 넘버를 여기다 넘겨야 되는구나. 글보기 할 때.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죠? 이 컨트롤러 업데이트 오는데 어디서부터 오죠? 어디서부터 요청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또 머리가 허해지시죠, 그죠? 그 보여지는 부분이죠. 이렇게 화면에 보여서 이제 수정 이렇게 눌렀을 텐데 글보기에 수정 눌렀을 때 이 글보기에 나오는 게 뭐죠? JSP죠. view.jsp 화면단에. 그래서 링크 모든 이 링크는 JSP에서 view.jsp 가세요. 가시면 update.do라고 썼는데 여기 뭐가 없어요?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음표 쓰시고 넘버를 넘겨줘야 합니다. 달러 중간에 열고 view.number 이렇게 해서 넘버를 같이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넘버가 제대로 넘어가야 그래야 업데이트 폼까지 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폼을 저희가 만들긴 했을 거예요. 물론 뿌리진 않아서 그렇지. 업데이트 폼.jsp에서 업데이트 폼 업데이트.jsp JSP에서 그냥 하기 전에 그냥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달러 div 한 개 만들어 볼까요? 자, div 하고 제대로 데이터가 오는지 달러 중간에 열고 VO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금 파라미터로 보드 컨트롤러에서 뭐라고 담고 있어요? VO라고 담고 있어요. 그래서 VO를 이제 그냥 찍어 보시면 VO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고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풋 태그 만들고 인풋 태그 안에다가 이제 그 밸류 값으로 넣어주거나 텍스트 에리어 태그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만드시면 돼요. 데이터 세팅하는 것을. 자, 그러면 이제 게시판 글보기에서 새로 고침 하시면 그 글 수정의 번호가 이제 뒤에 붙어 있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 이제 브라우저 밑으로 이제 링크 걸린 게 정보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41번이 넘어간다고. 브라우저 맨 밑에 지금 잠깐 떠 있어 가지고 지금 잠깐 떠 있어요. 여기 떠 있어서 이제 그 뭐지만 마우스를 갖다 대면 41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시고 41번에 해당되는 정보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 수정할 수 있는 거는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를 수정할 수 있고요. 글번호를 조건으로 해서 쓰니까 글번호도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글번호,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 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넘기셔야 합니다. 그럼 폼이나 셀렉트나 아니면 텍스트 에리어 태그를 만들어서 넘겨주셔야 되죠. 네임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네임. 제일 중요한 건 네임입니다. 네임.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이제 화면에다 뿌려봤어요. 화면에 뿌렸으니까 여기다가 폼 태그 안에다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보여줄 거는 제가 번호를 보여줘야 돼요. 번호는 이제 YM문 안에다 넣어야 되고요.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제목, 내용, 그 다음에 작성자를 수정할 수 있다. 번호는 수정을 못해요. 땡땡 다음에 번호는 인풋 태그를 만드시는데요. 인풋 태그를 만드시는데 BR 태그 넣어줄게요. 맨 마지막에 BR 태그를 넣어주시고요. 인풋 태그를 할 때에 네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임부터 쓸게요. 네임 이거로 번호가 넘버 해당이 되죠. 그리고 값을 세팅하는 거는 value라는 것을 이용해서 value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하시고 달러 중간에 열고 vo.number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번호는 수정할 수 없어요. 단지 외부 문장에다가 넣어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수정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read only라고 한 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목도 인풋 태그, 컨트롤 C, 컨트롤 V, 작성자 인풋 태그, 컨트롤 C, 컨트롤 V, 네임 바꿉니다. 제목은 타이틀, 작성자는 내용, 밸류에도 부요점 타이틀. 리드 온리 빼셔야 되죠. 여기서는 리드 온리 있으면 안 됩니다. 리드 온리 있으시면 안 되고, 이제 그 마지막 라이터에도 리드 온리 있으시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되고, 그 작성자의 네임은 라이터이고요. 자, 부요점 라이터 이렇게 해서 뿌리자라고 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왜 비워뒀냐면 내용은 텍스트 에리어예요. 텍스트 에리어 태그로 쓰시면 되고요. 로우는 아까 7줄 했죠. 그 컬럼은 80컬럼 했습니다. 80컬럼 하셨고요. 이것도 브라우저마다 컬럼의 크기가 틀려요. 디자인적인 게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똑같이 만들려면 웹표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크롬에서의 80컬럼과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80컬럼은 크기가 틀립니다. 이해되시겠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시려면 웹표준에 맞춰서 좀 하셔서 부트스트랩 같은 거 쓰시면 되고요. 그 네임이 중요하다. 그 네임 쓰시고 이꼬로 컨텐트. 제가 맨 처음에 챙기는 건 네임이죠. 네임이고 텍스트 에리어 사이에다가 달러 추가하고 부요점 컨텐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하시면 되세요. 이제 BR 태그 넣어가지고 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별다운 쌓았고요. 그러면 이제 수정하고 이제 수정 폼에서 새로 고침을 딱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세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컨텐트 뒤에 작성자에는 BR 태그를 안 집어넣네요. 컨텐트 텍스트 에리어 뒤에다가 BR 태그를 좀 집어넣으세요. BR 슬래시 집어넣으시고요. 네. 다 됐으면 이제 다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이제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를 집어넣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번호는 수정이 안 된다. 키워드를 치면 수정이 안 됩니다. 부트스트랩을 하면 리드 온이라고 쓰면 얘가 뿌얘지는데 지금은 이제 디자인이 전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SS 같은 걸로 이제 얘를 백그라운드를 좀 줄이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작성자가 20자인데 20자로 보면은 작성자를 30자로 만들지 않았나요? 작성자 20자인가? 10자까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제가 30자 크기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멤버 크기가 좀 틀리면 한글이 3바이트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자까지 가능해요. 10자 한글로 봤을 때는 10자까지 입력이 가능한데 막 치다 보니까 10자가 안 넘었는데도 이제 한글로 봐서는 글자 크기 데이터베이스의 글자 크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이제 10자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글로 영문을 쳤던 게 이제 한글로 좀 해서 이제 한글 저희가 한글로 만들어서 이렇게 쓴 다음에 한글 쓴 다음에 수정을 누르면 수정이 되고 싶다. 한글 수정이 되고 싶다. 그럼 얘를 가져다가 데이터를 전부 다 추출해내고 추출한 데이터를 부여객체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여객체를 데이터를 꺼내오고 부여객체를 만들었는데 컨트롤러 보겠습니다. 자, 보드 컨트롤러에서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하는 건데 부여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 꺼내고 부여객체를 리퀘스트에서부터 데이터 꺼내고 이제 하는 걸 써야 되는데 그거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하는 일이고 저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안 해도 되니까 달라고만 하면 됩니다. 자, 보드 부여 이렇게 쓰시고요. 부여 이렇게 쓰시면 얘가 이제 그 프로퍼티에 맞는 거를 다 넣어줘요. 네임이랑 프로퍼티랑 맞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화면단에 있는 거와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맞춰줘야 한다. 그걸 모델이라고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여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써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찍어보시는 거죠. 점 부여. 저희가 부여를 한번 찍으면 땡땡 쓰시고 쌍따옴표 2개 찍고 플러스 쌍따옴표 안에다가 플러스 2개 찍고 부여를 여기다 가운데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부여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글 수정하기 위해서 받는 부여를 여기다 저희가 이제 찍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업데이트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비스에는 있어요. 부여객체를 받는 건 아니고 그냥 업데이트로 그냥 돼 있어요. 아시겠죠? 부여객체를 만든 걸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데이터가 잘 넘어오는지 확인하려면 지금 서버가 다시 돌았어요. 하려면 여기 한글 쓴 다음에 수정 눌러서 보시면 제가 수정 눌러서 했습니다. 서버 지금 다시 돌고 있고요. 지금 서버 눌렀는데 오류 났어요. 오류 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오류가 났는데
자, 오류가 났는데요. 얘가 지금 되게 오류가 많이 났네요. 그런데 SQL에 부적합한 열 유형으로 났어요. 부적합한 열 유형으로 난 것은 뭐 때문에 났냐면요. 저희가 부여를 찍어 보니까 얘가 보니까 이제 44번. 아, 얘가 지금 이 부족한 열 유형인데 DB까지 갔다 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포스트 방식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트 방식인지도. 자, update.jsp 저희가 폼 태그에서 폼 태그에서 포스트 방식 맞고요. update.2고요. update.2 부분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여기 포스트 매핑이니까 얘가 포스트 매핑이고요. 그래서 부여를 이렇게 와서 이제 썼어요. 썼는데 여기서는 오류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데이터는 잘 찍었죠. 데이터 잘 찍어서 오류가 나지 않았는데 어디서 났냐면 뷰에서 오류가 났어요. 뷰. 넘버가 널이다. 그래서 오류가 나고 있다.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보기에서 넘버가 이게 안 넘어오면 오류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뷰에서 여기다가 넘겨주시는 거예요. 물음표 넘버 이꼬르 부여 안에 있죠. 그래서 부여 이꼬르 플러스 부여.점 get 넘버를 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JSP가 아니라서 자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여에 있는 넘어오는 부여에 넘버를 같이 넘겨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 이제 타이틀이 제대로 넘어온 것까지 확인했어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업데이트 쪽으로 갈 때 오류가 난 게 아니고요. 여기 넘어왔어요. 데이터 확인까지 됐어요. 한글 하면서 잘 넘어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시면 글보기로 갈 때, 여기 보시면 뷰에서 글보기로 갈 때 넘버가 널이 넘어왔기 때문에 널로 되는 데이터 타입은 없어요. 그래서 부적합한 열 유형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1111 이렇게 나오면 널이 넘어가서 처리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PST인데 셋 널이에요. 셋 널. 이 무슨 널을 그렇게 세트를 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상세하게 읽어보면 지금 이제 이 J 유니트 로그 4j2를 쓰니까 상세하게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네. 상세하게 알려주는 만큼 겁이 더 나요. 그러니까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읽어야 오류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읽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는 안 가고 이제 데이터 화면까지 갔어요. 그럼 다시 이제 뒤로 와서 수정하고 눌러보시면 이제 글보기로 다시 돌아오죠. 41번이 나와서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수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데이터 넘기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찍어봤더니 잘 넘어갔어요. 그럼 업데이트 서비스로 가야 되죠. 서비스 점 업데이트 있네요.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업데이트 할 때 부여를 넣어주셔야 돼요. 부여를 넣어줘야 되는데 부여를 넣어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여에서 우리가 throw 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리 throw 시켜 놓을게요. 자, throws exception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있을 거니까. 자, 서비스 업데이트에 컨트롤 키 꽉 누르고요. 클릭하시면 이게 업데이트로 오는데 부여가 없네요. 여기다 보드 부여를 넣어주는 거예요. 보드 부여 위에서 복사해서 밑으로 붙여넣기 보드 부여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JSP 고쳤고요. 컨트롤러 고쳤어요. 그럼 서비스 지금 여기 고치고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 인풀 고쳐야 된다고요. 예, 서비스랑 타입이 같아야 되는데 안 타입이 같아서 빨간 줄로 할 거예요. 여기 있죠. 서비스 인풀을 고친다. 뷰 메소드 여기 있죠. 업데이트 메소드 보드 부여를 넘기합니다. 보드 부여 부여 이렇게 해서 넘겨서 해야 되고요. 제로 리턴하면 안 되고 이제 DAU 쪽으로 가야 되는데 DAU를 안 만들었고 매퍼를 만들었으니까 매퍼에 매퍼 점 쓰시면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업데이트 쓰시고 이제 부여를 바로 넘겨서 리턴하는 걸로 인티저가 리턴하는 걸로 나오시면 되겠고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없으니까 마우스가 들으세요. 마우스가 들으시면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시면 아무것도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는 얘기는 업데이트 메소드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서 넘어가면 업데이트는 있는데 형태가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 마우스가 되시고 크리에이트 메소드 만듭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뭐라고요? 클릭으로 만들고 있어요. 글 수정하는 거라고. 글 수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뚜로즈 정도 이렇게 시키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뚜로즈 나중에 래퍼 바꾸겠습니다. 뚜로즈 시켜서
사용하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업데이트 보드 부여를 넘겨서 이제 수정하는 걸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mapper.xml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mapper 수정했으면 mapper.xml 수정이 된다고요. mapper.xml 메소드와 동일한 업데이트 메소드죠. 동일한 아이디를 쓴다. 자, mapper.xml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안 외워지는데 이게 한 30번 50번 이렇게 듣다 보면 외워져요. 자, 업데이트 쓰겠습니다. 여기다 인서트 했고요. 자, 4번 게시판 글 수정 하겠습니다. 게시판 글 수정 할 건데요. 하시고요. 자, 업데이트 수정이니까 업데이트겠죠. 업데이트 아이디가 업데이트 메소드.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게 리턴 타입은 인티저인 경우에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리절트 타입을 인티저로 꼭 써야 될 때도 있고요. 안 써도 될 때가 있어요. 업데이트 부분은 뭘 갖다가 쓰는데 인티저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현재 리절트 타입을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고 문자열 같은 경우는 써야 돼요. 스트링이라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업데이트니까 수정합시다.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배우신 대로 업데이트 보드 쓰시고요. 셋 쓰시고 이제 타이틀 수정한데 타이틀 이꼬르 샵 중괄호 열고 타이틀이라고 쓰면 된다고요. 콤마 컨텐트 이꼬르 샵 중괄호 열고 컨텐트라고 씁니다. 콤마 라이터 샵 라이터 이꼬르 샵 중괄호 열고 라이터라고 쓴다. WRITER 라이터라고 쓴다. 자, 업데이트 모드 셋 그 다음에 수정할 거 타이틀 수정하고 컨텐트 수정하고 라이터 수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거 보드에 있는 걸 수정하고 웨어 문장을 줘서 넘버 이꼬르 샵 넘버 샵 넘버를 씁니다. 넘버 프로퍼티로 받아온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를 수정하고 넘버를 뭐와 같은 거 이거를 이제 해서 만들었습니다. XML까지 전부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얘가 매퍼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매퍼에 해당되는 업데이트 메소드 쓰시고 아이디 한 개 써야 되는데 아이디 여기 업데이트 아이디 썼죠? 이렇게 해서 라이트 업데이트 메소드와 동일한 아이디를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서비스에서부터 오니까 서비스 인풋에서 이제 매퍼에 업데이트 부여 넘겨서 하시면 되고, 그럼 리턴에서 다시 이제 인스트를 보내주고 인티저 타입으로 보내주고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서비스에서 뭘 받아가지고 쓰는 건 아니에요. 쓰는 건 아니고 어차피 됐다 안 됐다는 것은 로그로 찍으니까 이렇게 해서 쓰시고 다 되면 뷰 쪽으로 자동 이동시킨다. 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업데이트 실제적으로 구현을 한 것을 테스팅해 보겠습니다. 41번이고요. 여기다 이제 한글로 예, 이거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좋은데 한글 이렇게 해서 한번 쓰시고 여기도 홍길동 님이 쓰셨습니다. 수정 이렇게 해서 수정해 보시면 여기 한글 홍길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수정 잘 됐죠? 몇 개 툭닥거리면 된다. 아시겠죠? 예. 저희가 수정이 잘 되는 걸 보셨고요. 이제 삭제를 한번 할 텐데요. 삭제는 델리트 할 때 글번호가 넘어와야 되죠.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글번호가 넘어와야 돼요. 이게 삭제 쪽으로 넘어올 때 그 전 페이지가 뭐냐? 전 페이지는 보기예요. 보기에서 삭제를 눌러서 가는데 삭제를 눌러서가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건 JSP예요. JSP 쪽에서 삭제를 해야 되고요. 델리트해서 넘버가 넘어와야 돼요. 넘버를 넘깁니다. 이꼬로 위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글 수정하는 것을 할 때에 글번호 넘기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삭제를 넘기셔야 돼요. 이렇게 수정될 때 넘버를 넘기셔요. 넘버를 델리트.2에 넘버를 넘기면 얘 컨트롤러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JSP 쪽에서 컨트롤러로 넘어온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보드 컨트롤러에서 이제 받아야 되죠. 여기 롱 타입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세요 하고 롱이라고 넘버를 쓰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어떻게 한다고요? 스트링으로 받아서 얘를 파즈 롱을 이용해서 얘를 데이터를 롱으로 만든 다음에 나한테 준다고요. 아시겠죠?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것만 생략해도 몇십 줄, 한 100여 줄이죠. 생략이 돼요. 되게 좋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받은 다음에 여기 넘버를 한번 찍어볼까요? 점 다음에 넘버 찍어라 이렇게 시키시고
상단에 찍고 플러스 2개 또 쓰고 넘버를 찍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예, 삭제 처리할 때 넘버를 이제 찍어서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이 넘버가 제대로 나와야 되고요. 나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가는데 서비스 매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서비스 쪽에 서비스 쪽에 점 델리트 메소드를 쓰는데, 델리트 메소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파라미터가. 그래서 여기다 넘버를 하라고 주고 뚜로우 시켜야 되겠죠. 넘버는 저희가 디클레 여기 저 메소드에서 뚜로우부터 지정을 하겠습니다. 익셉션 메소드에 뚜로우 익셉션을 써주세요. 써주시고요. 현재 델리트가 이 형태에 맞는 게 없기 때문에 메소드는 있긴 있어요. 근데 형태 맞는 게 없기 때문에 빨간 줄 나는 거죠.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면 클릭이 돼요. 이거는 이제 델리트 메소드는 있으나 넘버를 파라미터로 넘기는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클릭하시면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롱타임으로 넘버를 받을 거예요 라고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때에 여기는 똑같죠? 지금 이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JSP 갔다가 컨트롤러 가서 고치고 서비스 고치고 있어요. 지금 서비스 보드 서비스 고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풀 고쳐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서비스 인풀 가셔서 델리트의 롱타임으로 받는 걸로, 자 롱타임 넘버를 받는 걸로 고치셔야 하고요. 자 이제 인풀 고쳤어요. 그 다음에 매퍼, 이 레턴 타입의 매퍼에서 델리트 점 델리트에서 넘버를 넘기는 걸로, 이렇게 넘버를 넘기는 걸로 사용해야 되는데 델리트가 없어요. 현재 그 만들었던 거 다 지워놨기 때문에 없는데요. 되시겠죠? 없는데요. 마우스 갖다 대세요. 그러면 크리에이트 만들자 하고 나옵니다. 클릭해서 만드세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글 삭제인데 뚜로우즈 붙여주세요. 뚜로우즈 붙여서 네가 처리하지 말고 좀 넘겨라. 오류가 나면. 그래서 여기 5번째. 이야, 뚜닥뚜닥해서 5번까지 갔어요.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돼서 글 삭제 처리 하고 있고요. 델리트는 뭐가 중요해요? 쿼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게 여기 매퍼까지 갔어요. 보드 매퍼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보드 매퍼에 있는 내용을 고쳤어요. 고쳐서 더 추가를, 그 델리트가 없었는데 추가를 해줬습니다. 매퍼.xml 실제로 삭제되는 거를 쿼리를 써야 되겠죠. 매퍼.xml에다가 자 태그는 무슨 태그? 델리트 태그. 삭제니까 델리트 태그. 뭐 하는 놈이에요? 5번 게시판 삭제하는 놈이에요. 게시판 그 삭제하는 것을 지금부터 태그를 만들 거고요. 태그는 델리트 태그를 쓸 거고요. 아이디는 델리트 메소드니까 델리트라고 써줘요. 리절트 타입은 안 써도 되고요. 델리트 from 보드 쓰시고, 외의 문장 쓰시고, 넘버 이꼬르 샵 중간에 열고 넘버 써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거는 부유객체 프로퍼티고요. 위에 있는 거는 얘 넘버는 그냥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을 그냥 이렇게 한 개만 넘어올 때는 변수 이름을 쓸 수 있구나, 이런 얘기고요. 그 여러 개에서 프로퍼티를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프로퍼티 넘어오는 곳에 프로퍼티 이름을 쓸 수 있어요. 변수 이름을 쓸 수도 있고 프로퍼티 이름을 쓸 수 있고, 맵의 맵 객체를 넘기면 키 값을 쓸 수 있어요. 키를 써서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꺼내서 세팅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델리트를 해서 넘버에 맞는 것을 이제 넘버를 넘겨서 계속 넘겼으니까 여기까지 올 거예요. 이 넘버가 지금 이제 삭제하려는 넘버랑 동일하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이제 테스팅하는 거죠. 글보기. 그래서 새로 고침 하시고, 리스트에서 뭐 삭제할 만한 거 한 개 선택할게요. 한글한 거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글 삭제 클릭하시면 내부 오류가 났어요. 또 여기 내부 오류가 왜 났지? 이제 거기 500번 내려오리는 이런 데서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콘솔에 가서 찾으시고요. 콘솔은 지금 방금 전에 났던 오류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일단 지워서 새로 낼게요. 내용은 지우고 삭제하는 것을 F4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하시면 됐죠. 호출해서 쓰는 건데 지금 이제 델리트 넘버 4까지는 잘 갔고요. 여기 그 네스티드 뭐 근처에 인밸리드 보드 바운드 스테이트먼트 나 파운드 뭐 이걸 찾지 못했다. 그 매퍼의 보드 델리트를 발생, 델리트에 해당되는 것을 찾지 못했대요. 델리트. 첫 번째는 이제 그 매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 인터페이스예요. 델리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보드 매퍼의 델리트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장을 안 했네요. 델리트 여기 아이디를 못 찾은 거야. 지금 여기
별표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저장을 안 했어요. 맨 마지막에 저장. 네. 하고 서버가 다시 돌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돌아라. 안 돌면 강제적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예, 버팅기고 있어요. 돌릴게요. 강제적으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리스타트. 예, 이런 이제 XML 같은 걸 고치면 반드시 서버가 다시 돌아야 돼요. 다시 돌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서버를 완전 스톱 시켰다가 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클린 시켜서 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발생이 되죠. 자, 이제 다 돌았어요. 돌았고요. 이제 삭제 40번 삭제하자, 41번 삭제하자. 다시 들을게요. 또 뭐가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났고 얘도 똑같은 오류인 것 같아요. 못 찾는다고. 딜리트. 쟤랑 매퍼에 딜리트 못 찾는다고. 예, 클린 한번 시켜야 되겠네요. 멈추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클린 시키고 서버 쪽입니다. 또 서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클린 통캣 노크 디렉토리도 좀 클린 시켜주세요.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패스 확인하겠습니다. 자, 모듈에 패스는 그냥 슬래시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서버를 돌릴게요. 서버를 다시 스타트 합니다. 예, 콘솔은 새롭게 이제 서버가 스타트되면 콘솔을 새롭게 처음부터 이제 하기 때문에 메시지 잡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가 오류가 없이 정상적으로 스타트가 됐어요. 자, 이제 새로 고침 다시 할게요. 새로 고침 다시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삭제가 됐어요. 41번이 삭제가 되고 이제 한글 처리가 됐다. 야, 이거 지금 그 매퍼의 뭐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델리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구나. 그러면 클린을 시켜야 되는구나. 클린 아시겠죠? 클린을 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스트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글쓰기, 뭐 글쓰기도 이제 글쓰기 이렇게 해서 글쓰기도 섞고 등록, 글쓰기도 했고 글보기 이렇게 해서 쓰고 수정. 자, 이제 1111. 자, 이제 수정도 잘 되고 이제 삭제를 하면 43번 삭제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다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게시판 풀 세트를 다 짜드렸어요. 아시겠죠? 짜는데 하루도 안 걸리죠.